네, 9월 11일 김인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조석에는 최재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가장 뜨거우신 분, 이 날씨만큼 뜨거우신 분을 모셨는데요. 예, 심지어는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최재형 목사님한테 지금 오늘 저희가 듣는다라는 제가 기뜸을 들었습니다. 수심이 방금 날짜가 속보가 나왔어요. 예, 수심이가 다음 주에 열린다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24일 날 24일. 오후 2시에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는 오. 속보가 저도 여기 와서 햄버거 먹는 도중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핫한 인물을 핫한 시간대에 모셨습니다. 아니, 앉아 계시는데 예. 끊임없이 기자들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기자 전화 못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자분들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 저 모범 운전사신 거 맞죠? 근데 제가 가끔 밟아요. 구독자 올리려고 밟습니다, 제가. 네. 수위 조절을 잘해주시면 네, 속도 조절만 잘해주시면 저는 아주 즐거운 여행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잘 매시고 네, 지금부터는 예 그러면은 이 수사심의회는 뭐 정작 본인은 모르시고 바깥에 먼저 알려져가지고 전화를 받으셔서 알으셨단 말입니다. 예, 이제 거기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네. 오류를 좀 범해가지고 제 이름 신청에는 제 이름을 쓰고 핸드폰 번호는 우리 백원종 대표 번호를 써놔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이 가든지 그리고 제 변호인 의료인에게 이름을 해놔가지고 어제도 의결서 부의심의 의결서도 우리 변호인에게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직접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변호인 통해서 오는 것도 합리적이죠. 네. 그래도 24일에 이게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관련된 심정은 저희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전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24일 날 잡히고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네, 물론 저와 변호인이 같이 저희가 이제 출두해서 진술 최소 20분에서 최장 45분뿐이 안 주어집니다. 구두 진술은 딱 규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의견서는 뭐 이제 또 마음껏 PPT 할 수 있고. 근데 아무튼 저희 변호인과 제가 많이 준비를 했고 이미 접수를 했어요. 의견서를. 대검에도 했고 중앙지검에도 했어요. 그 대검에 한 거는 지난번 6일 날 김건희 여사 수심이 한 거. 거기에 내 의견서를 제출했고. 거기도 사실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안 부른 거잖아요. 안 불러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의견에 들어갈까 궁리 끝에 기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검 정문 앞에서 출력물로 내 의견서를 출력물을 나눠주고 또 문서 파일도 보내주고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수심위원들이 내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궁여지책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거고 또 궤변이긴 하지만 거짓말이긴 하지만 대검 대변인실과 중앙지검에서 수심위 결과 발표가 이제 불기소한다는 그 발표가 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뿌린 문자가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 거를 반영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심의회가 요즘 보면은 본래 제도 취지에서 많이 왜곡되는데 저번에 경북경찰청 수사심의회 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요. 임성근 전 사단장. 자, 첫째 수사 기록에 접근이 안 된다. 밝습니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는 피해자나 당사자 측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수사 기록은커녕 뭐 이번에 수사심의회 검찰에서 한 거는 당일날 아침에 자료를 받았다는 거, 그거 뭐 한 장짜리 이렇게 종합적인 거. 그러니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칠하는 이것만 있었던 것 같고, 그 2시간 2시간 설명 받고 3시간 토론하고 끝. 옛날에 이해람 중사 수사심의회는 제가 그때 그 병영혁신위원회에서 하는데 한 10몇 번 회의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된 부작용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 수사심의회 때문에 검찰이 다음 스텝이 못 나간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다 중계 방송 들었어요. 예. 그 위원들아가 오늘 뭔 얘기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심의였습니다. 저거 심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한 2-3시간 많아야 4-5시간. 이거면 끝나요 그냥. 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거짓말인데 만장일치로 14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유, 불기소 처분으로 이제 종결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 5명이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럼 그 보도가 A 틀린 보도에도 건가요? 나갔어요. 예. 그냥 거짓말한 거죠. 국민을 상대로. 이것도 밝혀야 될 사안이고요. 그러니까는 근거가 없으니까 마치 수심위 위원들은 연기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뽑는 몰라. 과정도 불투명하고 뽑은 사람들의 신원도 밝히지를 않고 회의를 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고 하니까 마음껏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히려 또 동아일보 채널 A가 또 그런 분 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도를 봐도 5명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3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기소를 할 것이냐 수사를 할 것이냐 수사를 계속 할 것이냐인데 예. 수사를 계속 하는 거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대검찰청에서는 15명 14명이 다 전원이 다 합의 일치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이네. 예,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제도의 왜곡이에요. 그리고 다 이런 거 그 그대로 증거가 내놓게 돼 뭐냐면 있다고. 제가 그날 날 불러주세요. 난 5분 대기조로 대검청사 정문 앞에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수심이 지킴이를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감시.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예. 농성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 생중계도 많이 나갔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대검 정문에 있었던 대검 본부 본청에 15층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정문 앞에 내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를 부르면 3분 안에 난 달려갈 수가 있거든. 그러다가 내가 머리를 썼죠. 이제 1시부터 2시에 수심위가 열렸기 때문에 1시부터 이제 꾸역꾸역 수심위원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기자들도 카메라 기자들도 막 대기하고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입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수심위원이냐고 막 카메라 대리대고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아마 지하실로 안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을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원실에 내가 접수한 제 의견서가 전달이 됐느냐 따지러 간 거죠. 따지러 갔는데 전달이 됐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했더니 가질러 내려왔대요. 내가 의견서 전달한 거를 민원실에. 그리고 나서 그런 제가 이제 그쪽에다 전화를 했죠. 정책기획부에. 그랬더니 15부 복사한 여부를 물어보니까 복사를 안 했더라고요. 직원들이 서로 모르고 있어. 1시간 전인데도. 예. 그런데 여기서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심위 위원들이 한 명씩 걸어 들어오는 분도 있고 차로 오는 분도 있고 전철 타고 오는 분도 계신 걸로 보였는데 2명이 내가 그 민원실에 앉아 있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저기 그 회의장 입구인 줄 알고 실수로. 근데 내가 마침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나를 몰라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가 수심위원 하는 데입니까? 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알았죠. 수심위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여성이었어요. 위아래를 블랙으로 입고. 언더커버 거기서도 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언더커버가. 그래가지고 요따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A지력이 발동된 게 혹시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가 어제나 오늘 당일 수심위원들한테. 배포가 됐느냐. 예. 혹시 파일이라도 받아봤느냐 했더니 존재도 모르고 있더라고. 어머. 그리고 직접 난 확인하신 거네요. 네, 리얼하게 확인한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제대로 입구를 안내하면서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안내하면서 언더커버의 생활. 안내하면서 카메라 기자들 앞에 이분이 수심위 위원입니다까지 소개하고 그래서 카메라 기자가 그분을 찍었어요. 그 흐리게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수심위 위원들을 일일이 그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리얼하네요. 대검 청사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분을 내가 이렇게 안내한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걸린 거지 저한테. 그 결론은 뭐냐?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배포하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문자에는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에는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적은 게 분노스럽고 또 14명의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라는 말도 거짓말. 분노스럽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네. 선글라스 하나 좀 언더커버를 하시려고요? 해야 되겠어. 아니 그러는데 네. 자, 이 사건의 너무나 특이한 측면은 이제 처음에 그 검찰 출석하시던 무렵부터 내가 되짚어 보면 검찰은 지하실로 오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아니다. 난 포토라인에 서겠다. 예. 그리고 검찰은 죄가 없다는데 아니다. 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날 잡아가세요. 이게 앞에 부분을 제하고 보면은 도저히 한국의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네. 벌어진 거거든요. 예. 아니 좀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겠다는데 당당히 포토라인에 쓰고 들어가겠다는 것부터 죄가 있다부터 이런 피의자를 본 적 있어? 그러게요.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기상천외한 일종의 어떤 역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본인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제 수사관 이제 검찰청에 내가 첫 번 그 포토라인을 거쳐서 딱 조사를 받아 들어갔는데 앞에 과일에다가 온갖 음료수, 초콜릿, 영양갱 뭐 가득 그냥 책상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변호사가 검찰 조사 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런 게 세팅돼 있다고요? 법률 사무소 대표인데 자기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피의자 책상에다가 먹을 거 과일 그러게요. 음료 세팅해 놓은 게 없다. VIP 그 대우를 하신 거다. 와. 나한테 그러는데 저도 그러니까 처음 들어요. 잘해준 거죠. 나한테 예. 엄청 잘해주고 굉장히 깍듯하게 했는데 그게 함정인 거를 내가 눈치챘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하고 그렇게 대담했던 거 이 사건 때문에 폭로되자마자 그동안 대담을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어요. 구영식 기자가. 그 구영식 기자하고 나눈 그 대화 내용을 거의 다 캐치해가 그거 가지고 질문 조항을 짰더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좀 뭐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뭐냐 이거는 청탁이 아니지요.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죠 하면서 내 앞에서 거의 브리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는 청취하고 그러니까. 예스 노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거라서 죄가 아니지요. 예. 죄가 아니지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일반 거죠? 피의자 같으면 당신 이거 뇌물이야 임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당을 그럴 치는 때는 건데 영양갱도 하나 드시고요. 커피도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죠? 뇌물 아니죠? 청탁 아니죠? 요랬다는 거 아니야? 예. 무슨 강아지들 여성 한 명과 남자 검사 4명 해서 5명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뭐 이제 재밌어야 되니까 이것도 예, 이제 딱딱한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조사받으러 여름이니까 가셨을 때 피의자로 선풍기 뭐 이런 것도 없고 에어컨은 막 거의 뭐 세미하게 나오니까 막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선풍기를 얻어서 갔다가 요만한 선풍기를 갖다가 바람 쐬시고. 예. 목사님 잘 편하시게 조사 받으시라고. 줬어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얘기의 줄거리가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컴퓨터가 밤 11시까지 조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가 내가 이렇게 하는 워딩을 이게 내가 녹취 뭐 이렇게 워딩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구술을. 예, 조사를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그 속기사 같은 그 검사가 막 친다고 따다다닥 치는데 이건 뭐 10분 지나면 고장 나고 10분 지나면 고장 나고 막 그러는 요즘 그런 컴퓨터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사받고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 언론들이 뭐 조사받은 거 막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보니까. 막 물어보고 예, 인터뷰하고 예. 방송 출연했잖아요. 예. 나가는 방송마다 그거를 깠어요. 비판을 했어요. 무슨 의미에 지금 21세기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중앙지검의 컴퓨터가 이거 무슨 두툼한 컴퓨터를 쓰고 그 10분 있으면
삐삐 고장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 했는 거야. 윤석열 씨가 총장 시절에 특활비만 여기 10분의 1만 투자했어도 전 수사관들의 컴퓨터가 아주 최신식으로 바뀌었을 거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왔을 거다. 토요 집회, 촛불 집회에서도 그 연설을 하고 방송 나가는 놈 했더니 그 다음번 두 번째 갔을 때 싹 바뀌었어요. 컴퓨터가 싹 바뀌어 있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하셨네. 그래서 내가 복지를 검찰들의 복지를 내가 바꿔주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이런 피의자 없었다. 예. 아니 지금 이제 그 과거의 재밌는 얘기는 이제 차차 하시고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이 수사심의회를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된다. 그것도요. 조급하지 마세요. 김 의원님. 노하우가 있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 뭐 그렇게 이걸 가지고 이거 게임으로 말하면 이긴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이제 지금부터 사실 국민권익위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검찰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수사 종결되고 또 수심위까지도 무혐의 결국은 이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기관 사정기관이 이렇게 했을 때는 용산과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겨. 내가 조바심할 거 없고요. 그리고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본 게임은 지금부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을 요청한 것도 이걸 다 나는 예상을 했던 거죠. 예상을 했던 거고 특히 나는 내가 가장 임팩트 있게 생각한 사건이 그 김상영 국장님 반부패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그분이 어떤 분에게는 이 사건이 죽음으로 이게 와닿는 사건이었고 그분의 영전에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전태일 실록 1, 2권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에 한 유지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김 국장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기원론적으로 가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돌아가실 일도 없잖아. 그런 부담감, 죄의식이 들고 그래서 내가 꼭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평전이나 전기 같은 거를 내가 꼭 쓰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이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최재형 목사가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처벌을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걸려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24일 날 수심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소가 나왔다. 검찰도 그걸 받아들였다. 최재형 목사가 기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배우자가 이 선물 뇌물을 받은 거를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걸로 3년 징역이 처해지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라서 뭐 불소추 특권도 있고 뭐 하지만 다 이거는 정립돼요. 마일리지로 다 나중에 다 정립되고 퇴임 후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그거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 처벌 규정을 당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또 기소됨으로써 혐의가 없는 김건희 여사의 그 수사 결과나 권익위의 결과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국민적인 열화에 의해서 국민적인 분노의 표출의 결과로 특검으로 또 승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날 잡아 가세요. 멘탈이 대단하셔요. 나 뇌물 줬어, 나 청탁했어, 나 기소해줘 다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최재형 목사님께서. 아니 그래서 그 뜻은 알겠는데 혹시 뭐 목사님만 기소하고 그쪽은 빠져나가는 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뭐는 있겠죠. 뭐 워낙 저기 저 뺀돌이들이고 기름종제 같이 이렇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니까 미꾸라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사건을 다 봤잖아요. 영상도 보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봤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기소하기로 했다,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김건희의 그 뭐 명품백을 일단 접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예. 더 큰 거네. 예. 사실 따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사건을 끌고 가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리고도 저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런 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출렁이는 민심의 바다가 출렁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우리 배 아직 안 가라앉았어. 또는 배만 붙들고 있어. 그러면 이 배가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잖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본질인데 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민심은 바다고 군주는 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역성혁명이 나오고 하는 이론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맹자에서. 그러니까 그 본질을 봐라. 이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법기술은 나중 문제지, 이거.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보수 언론조차도 무혐의가 나왔지만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과할 거라고 보세요. 13일 이제 추석을 앞두고 뭐 대국민 영상이 나온다곤 하던데요.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모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그 건물 안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예. 똑같은 사건이 사립대 음대 교수가 명품백을 학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예. 처벌이 이제 재판까지 가서 기소가 됐나요?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유죄까지 났다. 며칠 전 얘기입니다. 불과 예. 여기 오래된 게 아니라 따끈따끈한 2, 3일 전 얘기인데 이게 징역 3년에 600만 원의 벌금이 예.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 예. 형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단독에서 취급한 사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느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청렴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거는 김건희 씨 한 명을 살리고자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법을 규정을 이렇게 바꾸고 김영란법이 왜 생겼습니까? 이런 걸 금지하려고 생긴 게 김영란법이잖아요. 그렇죠. 청탁금지법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은폐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국민권익위 사이트에 가서 보십시오. 되지도 않는 논거들을 펼쳐가지고 저는 뭐 예. 무제한으로 배우자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렇게 무혐의로 다 됐잖아요. 세계 사정기관에 의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을 묻어두고 갈까요? 연말이 되면 이게 잊혀질까요? 내년 봄이 되면 잊혀질까요? 아닙니다. 이거 끝까지 국민들은 이 문제를 계속 이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제 쌓인다. 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하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주 정확한 사과와 사죄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님도 돌아가고 아들들도 돌아가고 온갖 뭐 사돈의 팔춘 무슨 일 있으면 다 현직 대통령의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뭐 배우자가 뭐 별겁니까? 네? 배우자가 또 원래 또 조용히 내조만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는 뭐 조용한 데 가서 좀 자제하면서.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가 별겁니까? 요 말은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운전사께서 살짝 브레이크 밟으셨습니다. 이제 배우자는 별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배우자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공인이 아니다. 해석을 좀 잘하세요. 예. 또 위험한 발언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받아야 되는 거지. 예, 예. 그렇죠. 배우자가 무슨
별거냐. 예. 배우자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부인이. 그러니까 요렇게 법 위에는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친절하게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지. 아, 요 큰일 날 표현은 뻔했습니다. 그냥 배우자가 별거냐 그러면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내가 또 요때는 달릴 수가. 예. 살짝 자, 당깁니다. 브레이크 엑셀러도 밟으시면서 밟아요. 검찰컵으로 물 한 잔 두 분 다 살짝 드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공교롭게 제일 엑셀러도 앞에 밟읍시다. 검찰 로고가 갑자기. 있는 컵이 놓여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한참 그러네. 했는데요. 어제 또 여사가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 행보를 했어요. 뒤늦게 일정 사진을 이제 오픈을 한 건데 이 생명구조 현장에 방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시 말씀 같은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자살 예방에 관심을 표명했다. 저번에 이제 암센터도 직권 초에 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방송 패널들이 뭐 여사가 암센터 가서 뭐 자리나 맞고 그럴 때 제가 그때 말렸어요. 이 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은 잘 아는데 우리나라의 사망 1위가 압니다. 그러면 죽어가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김건희가 누구냐 관심보다도 대통령 영부인이 왔다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약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역지사지해야지 너무 정치의 논리로 그걸 보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 자체는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우울증 환자 이제 100만 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는 일단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게 제 제안인데 네네. 저 행사의 문제는 뭐냐면은 퍼포먼스 즉 연극적 요소를 극대화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기자들 다 못 오게 하고 일문일답 다 없게 하고 대량의 사진을 고화질로 해가지고 이건 포커스가 우울한 환자와 서민한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맞춰져서 십수장을 뿌려대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연극성을 보여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말이 만 나오다면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도 뭐 다른 방송 채널에서 좀 패널이 그러는데 여사가 뭐라고 자살 예방 뭐 이래서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건 탓하지 마십시오. 이 홍보의 방식에서 간신들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를 해야지 자칫하다 우리도 정치의 논리에 너무 저는 아대하면 안 된다.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질이 있으면 이런 용어가 또 있어요. 본질의 본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의 본질. 본질의 본질을 우리가 봤을 때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개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살 예방하는 거는 그건 누가 뭘 합니까? 그걸 홍보하고 그거를 알리고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럴 사안은 아닌데 지금 국정과제예요. 지금 이 김건희 씨가 지금 하는 방식이 이게 너무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건데 첫째로 대통령이 마치 순시를 나가는 행차하는 것 같은 모습.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10명의 영부인들은 보고를 받는 그런 장면은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꼭 보면 소방관이면 소방관 또 어떤 특정한 기관에 가면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설명을 받는 모습이 항상 장면에 포착이 되고 여사는 도닥여주고 하여튼 뭐 이렇게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이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 가지고 여사의 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주 내가 디테일하게 사진 하나하나를 내가 이제 보거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그동안 김건희 씨의 사진이 윤 대통령의 사진이 8장이라면 김건희 씨의 사진이 15장의 분량으로 그렇게 더 많이 올라갔고 더군다나 이제 윤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윤 대통령은 뒤통수만 보인다거나 옆모습만 보인다거나 코딱지만하게 보인다거나 인풋으로 김건희 씨를 잡고 아웃풋으로 대통령을 잡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그동안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러다 그 사진사가 곧다우 짓을 하다가 지난 4월에 잘리고 이제 어디 뭐 놀부내로 가서 갔는데 그 사진사 다음에 온 사람도 저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 몇 장이 막 폭포같이 네. 올라가 있더라고요. 막 그냥 폭풍같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 여간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하도 그동안에 이런 사진이 많아서 아마도 집권 기간 중에 여사한테 또 쫓아가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임대해서 사진전을 하자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여사 사진전을. 그걸 두뇌가 좋아해요. 이 앞전에 그동안 2년 예. 반 동안 했던 그 전속 사진사 예. 놀부내로 간 그 사진사도 윤석열 당선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 화보를 출판해 가지고 그래서 전속 사진사로 채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좋아해요. 대통령 작가 내가. 입장에서는 네. 책을 내든 전시회를 하든 뭘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찍을 거 아니냐고. 이래가지고 뭐 전시회를 하든 책 출판을 하고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도 보내고 뭐 오만 거 다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평산 책방으로 보내나 그때 화보집은? 네. 브레이크 살짝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말 그거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연히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권력은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숫자도 대통령보다 사진 숫자가 많아도 안 되고 대통령을 아웃풋으로 잡고 본인을 인풋으로 잡는 행위도 누군가는 아니되옵니다. 누군가는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 보좌진이나 비서나 참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여사님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요게 이렇게 춘추 시대 제나라 황공의 3명의 간신 네. 초조 여가 개방 의 행태라고. 예. 그리고 내가 다른 방송에서 간신의 6단계를 얘기한 적이 있다고. 1단계, 2단계에서 또 망국신까지 6단계까지 내가 예. 얘기하니까 요즘 그거 갖고 재밌다고 난리야. 그래서 관신의 6단계 이러는데 요게 3단계라고 지금. 그런데 이제 4, 5단계가 남아 있는데 제나라 황공 때 요 3명의 간신은 초조는 일부러 거설해서 임금 옆에 있으려고 환관이 됐고 또 여가는 요리사인데 임금이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3살 난 아들을 삶아서 요리를 해서 바쳤고 마지막 개방은 임금 옆에서 안 떠나려고 옆에 위나라에 사는 부모를 17년간 안 찾아갔고 어머니 장례식도 안 갔는데 그 관포지교에 나오는 관중 명제상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황공한테 남기기를 새 놈만 쓰지 마라. 새 놈만. 자기 몸을 소중히 모르는 놈이 남의 몸을 아낄 리가 없고 자기 아들 소중한 줄 모르는 놈이 남의 아들 아낄 리가 없고 자기 부모를 소홀히 하는 놈이 남의 부모를 공경할 리가 없다. 이랬는데 임금이 말 안 듣고 3명을 썼다가 마지막엔 냉방에서 굶어 죽었잖아. 제나라 황공이. 그런데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공자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다 차단시키고 다. 그래서 외부와 끊고 입안에 혀처럼 굴고 이러면서 그 외부와 끊어지고 단절돼야 지들 권력은 더 커지거든.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 가면 안 되고 국민의힘 연찬회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최고 지도부하고 만찬을 해도 안 되고 요즘 본격적인 분리작전이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이행기라고 이게. 지금 제가 또 분노하는 거는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인데 윤석열 이 한덕수 총리 이하 모든 고위직들과 대한민국의 공권력 공무원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개원식에도 어떻게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생일 파티를 합니까? 대통령이.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이게 바로 간신의 실력이에요.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이거는 하찮게 보는 거고 우리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고 월급도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원식 하는 날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을 만나고 와이프 생일을
네. 아니, 이거 가는 게 어디 국민들이 있습니까? 세금 주고 이런 거 하나마나 한 얘기시고. 물론 다 일정이 많아, 살짝 알고.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 네, 네. 왜냐하면 그 개원식은 낮이었고 이제 만찬이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갈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안 그게 가다 이제 보니까 두각이 되는 거죠. 참석을 안 그렇게 이제 하니까. 오해받는 물론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래요. 저는 우리 김 의원님이 또 사자성어를 쓰니까 나도 안 할 수 없지 꿀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도 노자의 이야기를 생각이 나는데 네. 본인이 더 고지식해 보이잖아. 나는 좀 없어 보이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래요? 그 공자 얘기 나오니까 뭐냐면 하세요. 부도조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도 도가 아니면 금방 망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제 선배 하나가 나를 위해서 또 사자성어를 하나 써준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요즘 써준 거예요. 네. 필기혁명. 부도조이 도가 아니면 일찍 망하니 곧 혁명이 온다. 부도조이 반드시 혁명이 온다. 예, 이거 부도조이는 노자의 말이고 필기혁명은 내 그 선배 저기 광명시에 사는 선배 목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 써주더라고요. 북구시로.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본인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도가 아니죠. 그럼 도를 벗어난 거죠.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도 도가 아니잖아, 그죠? 도가 아니죠. 예, 그거 왜? 여기서 내가 특별한 놀라운 얘기 하나 또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예, 밟으시는 건가요? 구독자 몇 명이요? 예. 지금 빨리 좀 올려서 빨리. 저기 뭐야? 최재형 목사님이 반응이 밟으시려고 좀 합니다. 예. 올려야 돼. 사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된 지금 새로운 소식. 뉴스토마토가 예.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뉴스토마토가 그렇죠. 예, 첫 보도를 또 했죠. 터뜨려요.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아직은 예. 의혹입니다. 근데 네.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곧 또 그 증거를 녹취가 있나요? 예, 하여튼 그거는 뭔지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예. 서울의 소리도 곧 이제 우리 장인수 기자를 통해서 뭔가 또 폭로가 될 겁니다. 예. 조만간. 고시 그런데 언젠가요? 그거하고는 예. 또 별도의 사안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때문에 저는 고소를 두 건이나 당한 상태입니다. 이미 2달 전에. 그게 뭐냐면 아시죠?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예.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이미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어느 후보자에게 이 아무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사는 이미 한 사람당 30억 40억의 공천원금을 받아서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을 저한테 와서 해준 사람이 하필이면 경향신문 베테랑 기자가 와서 나를 찾아와서 제보를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주강연에서 내가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사의 총선 개입을 가장 먼저 터뜨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 볼 수가 있죠. 나 겁나서 못 살겠다. 댓글창에 진도가 너무 김 의원님, 빠르다 우리 이런 같이 이야기가 갑시다.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총공 이야기도 오늘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요? 그런데 노자하고 전문가시잖아요. 외모가 제일 비슷하신 분은 천공이요. 그렇구나. 맞아. 갑자기요? 그래가지고 노자하고 천공은 2000년에 그 간격은 있어. 그런데 외모는 지금 지하에 계신 노자께서 예. 부르르 떠는 모습이 보여. 어디 노자하고 천공 아무리 외모를 비교하지만 그 캐릭터는 감히 네. 감히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님께서 김건희 여사 전문가라면 또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는 또 천공 전문가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저희가 2개 타이틀 다 있어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죠. 네. 그럼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단독 보도한 기사이거든요. 지금 사진 아마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단독 보도했나요? 예,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던 그날 롯데호텔에서 이제 천공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날은 것인데요. 며칠이죠?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요일이었나요? 지금 날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롯데호텔이 기시다 총리가 묵고 있는 숙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욱더 좀 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공 쪽의 관계자한테 왜 가셨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두 분이 보시기엔 왜 갔다고 보세요? 아니 저기서 저 사진에서 말해요. 약간 저 사진의 타이밍이 늦었어요. 저기에 5명 이상 앉아 있었거든요. 컵 숫자로 봤을 때.
그렇죠. 여기 마신 컵이 5잔이다. 그런데 라는 황급히 거죠. 자리를 뜬 거예요. 예. 찍는다 그러니까 그때 찍어서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를 분석하면 이 답이 생각보다 빨리 그렇진 않아요. 나와. 다섯 개가 아니고 아니요? 물컵이 따로 있고 주문한 주스나 음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주스가 5개. 아니야. 한 사람당 2개씩을 쳐야 사진 좀 돼요. 여러 개 띄워주시겠어요? 한 사람당 저희가 2개씩 여러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2개를 컵을 세야 1인이 아니 되는 뭐 거죠. 뱃속에 붕어가 들었나 왜 그렇게 아니 많이 그렇진 마셔? 않고요. 처음에 손님이 앉으면 물컵을 갖다 주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주문한 거를 갖다 주기 때문에 아, 그래요? 컵의 숫자를 세시면 안 되고 네. 한 사람당 2개의 컵을 세야 되는 거야. 제가 예, 예. 그 정상회담 한 날짜도 9월 6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는 천공을 뭐 언더커버를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천공의 뭐 멘탈 정신세계, 가치관, 저 양반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실제로 그 일본 총리를 접견하기 위해서 접견하는 과정에서 저게 일반인들한테 포착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어디 지방에 행사가 있거나 행차가 있거나 굉장히 빅 이슈가 되는 그 일정에는 꼭 며칠 만에 자기 팔로우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그런 관행을 보여왔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을 가도 거기에 또 나타나고 뉴욕에. 또 뭐 이제 지방에 뭘 어디 그 꽃 많은 축제 무슨 만이 있었잖아요. 무슨 만. 순천만 예, 축제 순천만에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기 팔로우들 데리고 나타나고 그렇죠. 뭐 여기도 강원도도 나타나고 나타나고. 계속 나타납니다. 아. 대통령이 갔던 자리는 꼭 나타나는데 예. 만약에 지금 이 일본 총리가 묵고 있는 저 롯데호텔에서 진짜 접견하기 위해서 갔다면 저런 방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예, 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도 제 그 경호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서 다 봤는데 너무 화질이 좋은 거예요. 화질이 좋고 오히려 그 카메라를 의식해서 사진을 이렇게 일부러 폼을 잡아준 것 같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거는 예. 누가 뭐래도 천공의 제복 유니폼 아닙니까? 천공만의 그 도인의 복을 유니폼인가요, 저건 저게? 누가 봐도 저 천공으로 아, 알지. 예, 저걸 예. 입고 한눈에 알아보죠. 예. 저걸 입고 저렇게 총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자기 신도들은 우리 스승이 뭔가는 일본 총리와 뭔가는 있다. 뭔가는 있는데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되고 알 수도 없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나는 보지. 예, 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요? 예. 뭐 정신세계가 불량한 거지. 정상이 아니지 뭐. 예. 도가 아니죠. 도가 아닌 아니다. 거죠. 네. 예. 부도조이죠, 부도조이. 오늘 사자성어 여러 개 나옵니다. 네네네. 예. 네. 뭐 도가도 노자에게 죄송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예.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예. 네. 아, 참. 그러니까 저거는 사도지 사도. 예. 삐뚤어진. 사교 얘기할 때, 예. 사이비 종교할 때 사교. 오늘 한자 많이 쓰네. 네. 그 한자 교육도 의무화해야 돼요. 어휘력을 높이려면은. 예.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자생적으로 노력은 해야죠. 너무 한문 몰라. 배우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사교라고 말씀하실 때 한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약간 참아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아니고요. 네. 예. 예, 살짝 반박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두 분 모셨는데 그래도 최상명 사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도가 좀 긴박감이 없네요. 좀 우리 속도 좀 달리고 좀 밟아달라고 긴박감 합니다. 좀 네. 합시다. 너무 이게 아까 저기 브레이크만 잡았다. 노자 공사에서 이게 얘기가 나가면 이게 좀 답답합니다. 예. 네. 예. 아니 왜냐면 오늘 국회에서 이 멋쟁이병 단톡방 멤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김종대 전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좀 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공개 제안을 했다는데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언론 플레이로 합시다 공개 그런다고 되나요? 토론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거나 기사가 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럼 모르면 전화를 해주거나 내용 증명 뭘 보내거나 언론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없었다니까. 그럼 그렇다고 치고 그럼 만약에 1대1로 요청하면 아니 응할 이거는- 자신 있습니까? 응할 수 이거는 있어요? 이종호가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이종호가 안 나왔잖아. 오늘 안 나. 내일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안 나왔어요. 호르몬인데 뭐라고? 이종호는 아니고 송호종. 아니 맨 찌끄레기들만 나와가지고 네, 예. 이게 찌끄레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찌끄레기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요 인물이
그분이 아닌 그래요? 아주 관련 인물들 크게 비중이 없는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별로 마음이 없다. 아니 송호중 씨하고 그 최태경 씨하고 난 이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녹취록은 다 이종호 씨 거란 말이에요. 이종호 그렇죠. 씨. 이 사람들 녹취는 없거든. 그렇죠. 송호중, 최태경 뭐 또 누구 하나 더 있더라고. 정말 처음 보는 사람. 그럼 한 명은 역발상으로 역으로 제안하십시오. 이종호 씨가 주관해서 나온다면 내가 토론회 공개 토론회 하겠다. 해보십시오. 아니 오늘 제안하실까요? 여기 이 방송에서 한번. 아니 내가 처음엔 청문회에 이종호 씨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증인 명단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나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그때 김규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공개 토론이 될 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안 나와가지고 지금 법사위에서 이종호 씨를 고발했습니다. 불출석한 거에 대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범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건데 뭐 송호중, 최태경? 예.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배우는 이종호 씨라고 봐요. 네. 그리고 자긴 빠진 거예요 이게. 그나저나 오늘이 아니라 9월 26일이 네. 최상병이 살아 계셨다면 네, 전역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머니께서 편지를 구구절절히 쓰시면서 이 임성근 이자는 반드시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쓰신 걸로 아는데 바라고 또 바란다 그랬어요. 정말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이신점심이 되는 그 심정을 이렇게 내재적 접근으로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2차 가해가 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박진희 이종섭 전 장관의 전 군사보좌관이 박정원 대령 항명 재판의 그 군사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정원은 유가족한테 수사 지휘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원래 이렇게 희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유가족 지휘받는 게 맞는 얘기예요. 네. 그 요구가 우선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유족을 이제 최근에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이 무렵에 이태원이나 세월호 유족 때 하듯이 하는 시각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난주 금요일 날 국정 브리핑에서 이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가 책 한 권 분량으로 나왔으니 어떤 국민도 이의를 달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국정 브리핑이 있기 약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이미 검찰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네, 어떤 국민도 당사자인 유족이 했어요. 유족이. 그걸 알고서도 저랬다면은 잔인한 거고. 이건 대통령에 의한 2차 가해고 모르고서 그랬다 그러면 멍청한 겁니다. 아니 이의 제기하고 아니라고 다 그러는데 어떤 국민도 이제 의혹이 없고 이의 제기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할 수준을 초월했어요. 예. 이건 심리상담가 인지부조와 이런 정당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저는 언어의 한계를 느껴요. 아이고.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데 언어의 한계를. 그리고 여전히 그 중심에는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희생이 되고 또 이거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원 대령과 그 포병대 대장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 말을 하니 구원받은 느낌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박정원 대령 말이고 이 시사인을 다 봤대요. 여기서 영상 편집 보내서 그걸 특히 고마워하더라고. 김종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청문회 전날 방송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의 치부를 말해야 되는 군인의 심정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 이거는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 같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고 국민만 믿고 가라.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라 했는데 그걸 들었더라고. 충분히 힘이 될 만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청문회 끝나고 구원받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죽을 사람 하나 살렸다. 이렇게 인사를 받으니까 내가 되레 미안한데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구나. 겉은 뭐 증인 신청이 어떻고 사법 과정이 어떻고 이런 건 다 세상의 표면이고 현상이고 그건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거지 결국은 인간의 마음
누군가의 이 생명 네. 이런 문제가 본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김기현 변호사하고 최재형 목사가 국힘당으로부터 청문회 위증죄로 또 고발을 당했어요. 위증죄로. 위증죄로. 그러니까 청문회 나가서 제가 좀 잘했어요. 대답을 네. 잘했잖아요. 아니 난 그거 보고 멘탈이죠. 어떤 멘탈이가. 근데 뭐 내가 틀린 말 한 거는 내가 하나도 없는데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그게 내가 지금 있는 영등포 서울의 소리가 있는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이 됐더라고. 거기도 가야 되고 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몇 건 고발당하셨습니까? 한 20건이 되니까 아이고, 20건이요? 예, 모든 거. 이 기올백 사건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예. 위반 지금 경기도 양평과 여주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 의원 그다음에 양평군 의원 이런 사람들 10명을 입건을 하고 또 압수수색을 제가 거기서 강연을 했다는 걸로 또 그분들을 엮어버린 거예요. 선거법.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76세 되신 노인분도 밤 11시까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연한 어떤 예식장을 빌려서 강연했는데 그 예식장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냥 탈탈탈탈 몇 달 동안 지금 달달 볶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 지난 총선에 개입한 관건 선거가 있었잖아요. 27회 민생 토론회 토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네. 수의 계약 무슨 조달 계약 이런 거 하고 수백조를 남발하고 한 것 이거를 우리가 또 고발을 했어요. 공수처에. 그랬는데 공수처에서는 검찰로 이첩하고 검찰에서는 마포 경찰서로 또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기소로 우연무연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최재형 목사가 믿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권 조작 사건을 폭로하고 농성을 한 양평군 의원들을 미우니까 분풀이 화풀이 용도로 엮어가지고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유세차에 지원한 연설까지도 별건으로 또 다시 또 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여주시청으로 또 뭐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정말 이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최장병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꼬리가 드러날 거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가 좀 이게 포커스다 싶으면 대통령이 나타나고 이건 대통령이 메인 사건이다 그러면 김건희가 나타나고 모든 사건이 이채양명주가 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우리 김용대 의원님께 이제 마무리 다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진행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질문을 합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은 저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모임 단체에 서로 같은 멤버라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만나는 사이인데 이 최상병 사건에서 가장 혁혁한 전가를 올리신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김기현 변호사의 그런 녹취록을 뭐 JTBC 뭐 이런 거를 듣자마자 내 걸로 소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옮기는 작업. 야, 유튜브나 이런 언론에 이걸 퍼뜨리면서 그걸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다 같이 거기에 취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말도 김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예, 막 다니면서 전파하고 방송 나가는 걸 그걸 아가리 워리어라 그래. 입.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봐주시면 저는 영광이죠. 예. 근데 이런 것은 네. 누군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권력에 굴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귀감이 없었으면 아무리 제가 의지와 열정이 있다 한들 사실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고 또 목사님이 이제 그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 딱 쳐다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뭔가 뒤통수를 죽비로 한 대 얻어맞는 듯한 각성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물론 또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진짜 그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 조력자다. 나 하여간 끝은 내야 되겠죠. 끝을 내겠다. 네, 김민지 선생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예,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 차장명 사건 공수처 수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그거 우리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좀 낫겠어요. 본인 사건도 벅찬데 뭐 이것까지 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 공수처에서 대통령 개인폰 통화 내역까지 확보를 한 게 이제 한 달 정도 돼가요. 그 뒤로 대통령이 한번 윽박지를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한번.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하는 중재를 저지르고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입장을 냈죠. 그 뒤로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전혀 진도가 안 나간 거죠. 그 겁박이 진짜 먹힌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먹혔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종호 씨도 한 번 출석하고 그 이후로 강간무소식. 그래서 공익제보를 했더니 그것도 보름 지나서 7월 4일 날 공익제보를 했는데 18일 날 이종호 씨를 불러서 그 사이에 휴대폰 2번 없애고 이제 와가지고 여유 있게 딱 진술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저는 그래요. 저는 디올백 사건이 작년 11월 27일 날 첫 폭로 방송이 나갔잖아요. 그럼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거의 10개월. 10달 됐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피로감이 이제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피로한데 당사자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이제 마무리되고 저는 오히려 최상병 사건에 오히려 나는 힘을 보태주고 싶어요. 그것도 내 취재력도 발동하고.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지금 모든 국가 사정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쪽으로만 권력 지향적으로 권력을 비호하는 쪽으로만 몰아가니 오히려 더 이게 지금 이 사건도 국민들의 분노에 큰 기폭제가 되고 있고 원래는 최상병 사건이 더 탄핵감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을 빨리 저는 마무리하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차상병 사건에 더 추적을 콤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이거는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 동맹 이제 오늘 해병된 진실을 다 합니다. 9.11 선언입니다. 오늘 두 분이 끝까지 해내겠다. 이 9/11 하면 이게 공포감부터 드는데. 여의도 용산을 향한 선언. 아니 2001년 9월 11일이 자꾸 생각나서. 네.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댓글창에 두 분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말씀도 많으면서도 지치지 말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이슈가 굉장히 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추석 연휴를 맞이하시는 시민분들께 좀 덕담이나 지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공동정부는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목자의 심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높이 올리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냥 정권을 활용하는 이런 사나운 하이에나 떼들 같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서 하이에나 떼들을 이길 수 있는 맹수는 사자와 호랑이뿐이 없다. 그래서 저는 사자의 심장과 호랑이의 심장으로 이 살아있는 정권과 끝까지 대결하고 맞짱을 뜨고 투쟁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굳게 맹세의 선언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도 힘을 내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내부 제보자와 중요한 제보자가 결정적인 제보 한두 건만 해주면 정말 이거는 끝장납니다. 그런데 용산에 계신 30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 또 요소에 있는 경찰 간부 검찰 간부들이 아직도 부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이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가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옹호하고 은폐하고 덮는 일이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최재형 목사 TV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의 제보와는 제 실제 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 제보가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고 지금도 제보는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제보의 90%는 자기 개인적인 제보들을 이렇게 나한테 하소연을 해가지고 제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과 이 정권 부정부패 탄핵과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 이런 것을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1년 365일 제보를 해 주시면 너무 저는 고맙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끝을 봐야죠. 끝을 봅시다. 예, 끝을 봅시다. 예. 뭐 제가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연휴는 무엇보다도 무탈하게 의료대란 이제 국민이 시작?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 국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는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명절 연휴 일단은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일단 기원해드리고 그 바람에 또 경기가 좀 연휴 경기도 얼어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별히 잘 버티셔야 된다.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연휴를 맞이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든 생존하고 이겨보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각자 뭐야, 고생이라는 이게. 말이 얼마나 슬프고 그다음에 뭐 위생 비상 상비약 박스라도 마련을 해 둬야 되는 건지 병원도 못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저는 이제 출국 금지 풀리면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뭐 그거 가족을 참 못 만나는 가족을 상황이시라는 거죠. 1년 반 이상을 못 만났고 매달 지금 출국 금지 그 명령서가 날라오더라고요. 연장. 예. 연장하는 것만 날라오고 실제 처음에 출국 금지할 때는 알려주지도 않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출국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제가 못 간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가족도 빨리 보고 싶고 가족을 보려면 빨리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끝나고 정말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제가 편안하게 미국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미국을 가는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나 하나 편하자고 미국에 가서 가족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빨리 오늘 해결되길. 역대급 꽉 찬 과속 택시였다. 그랜토퍼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활약이 정말 빛나는 시간이었고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들 좀 연대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좀 덧붙이자면 오늘 이종호 씨가 관련해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밝히기로는 원래 어제까지 나오려고 했었는데 내일이 재판 관계로 오늘 참석 못하고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라는 아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면피용 변명이죠. 사실. 이종호 씨가 나와야 이게 뭐 다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말씀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네, 이종호와 나는 토론하겠다. 토론 제안을 하셔야지. 이종호 씨 토론합시다. 밟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고 절차를 밟아서 지금부터 이제 자 시작. 자, 제대로 워딩을 좀 갖춰가지고. 약간 쇼츠감을 뽑아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 국민이 두렵습니까? 김건희가 두렵습니까? 저는 국민이 더 두렵습니다. 당신은 김건희의 지금 보복이 두려워서 입을 못 여는 거라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고백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이종호 씨가 사는 길입니다. 투명하고 솔직하고 공정한 자리에서 저하고 끝장 토론. 저는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제라도 양심의 편으로 돌아오시라.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방송 하지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말 맹활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지의 뉴스인 9월 1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은지의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2심 사건 관련돼서 제대로 좀 털어볼 생각인데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장윤성 기자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입니다.